음식을 잘게 씹어 식도로 넘기고 기도는 숨을 쉬게 하며 심장은 힘차게 뛰어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먹고 숨쉬고 심장이 뛰는 너무도 당연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날이 갈수록 힘이 없고 걷는 것도 좀 힘들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좀 위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팔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쉽게 하던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이 사라졌다는 뜻.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0여 개의 근육 감소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하면 뼈대에 붙어있는 골격근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장기, 세포까지 온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근육.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건강이 무너진다. 100세 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생존 근육의 중요성과 내가 가진 근육을 잘 지켜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세월과 함께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근육은 건강 수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탄탄해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맨발로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이분. 한참의 산행에 땀이 나시는지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팔굽혀펴기 실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몸이 저보다 좀 탄탄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9살을 먹었습니다. 내년이면 70살입니다. 1년 후면 칠순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동길 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해온 세월이 벌써 30년이시라네요.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나만의 운동기구. 지금 이 운동은 뭔가요? 아킬레스건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한 20cm 정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2, 30번 하면은요.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하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활용됩니다. 아플 법도 한데 오래 단련이 돼야 괜찮은 상태. 이어서 허벅지 근력 운동 실시. 와, 정말 쉬지 않고 운동을 하시네요. 허벅지 근육 운동이 당뇨나 혈압이나 모든 게 좋아지고 또 뇌 기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벅지 근육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깨달은 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을 해줍니다. 높은 계단도 문제없이 척척. 매일 운동을 하는 할아버지 덕분에 손자들도 덩달아 몸이 튼튼해졌대요. 하루에 한 15층 아파트를 3번, 4번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도 튼튼해지고 민진아, 할아버지가 맨날 산 다니고 이렇게 막 계단 올라가고 하니까 얼마나? 단단하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전격 실험. 40대 아들과 함께 근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예요. 그래도 제가 젊으니까 이기지 않을까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동작은 정지 스쿼트 자세. 스쿼트 자세에서 버티는 시간에 따라 내 몸의 근육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시작. 동시에 스쿼트 자세를 한 뒤에 정지. 과연 아버지와 아들 중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는 40대 아들. 17초로 마무리. 69세 아버지는 그로부터 23초나 더 버텨서 40초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였다는 사실이 증명됐네요.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근육 손실 없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근육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 날로 악화되는 건강이 우려된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저리지?
나이가 들면서 쉬웠던 집안일이 힘들어졌다는 65세 곽영랑 씨. 오늘도 그릇 하나를 깨버렸는데요. 또 깨졌어요, 글쎄. 아유, 지금 그릇을 몇 번째 깨먹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하다 가끔 이렇게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휴대폰을 한 10번 이상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힘은 사라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버린 요즘. 잦은 충격에 뼈가 골절된 적도 수차례였답니다. 이렇게 힘들어. 아유. 5년 전에 계단 내려가다 발 겹질려가지고 발가락 골절된 적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다가 피구공에 맞아서 왼팔이 골절된 적이 있고,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뼈가 약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유난히 더 그렇게 팔에 힘이 없고 또 다리에 이렇게 힘이 풀리고 이런 것이 잦아졌어요. 60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근력이 없는 노년층은 낙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고, 실제로 65세 이상의 3분의 1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겪고 그중 4분의 1은 입원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절로 자주 병원을 찾고 치아도 자주 부러져 일찍부터 임플란트를 해야 했다는 영랑 씨. 3년 전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하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골다공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검사했더니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싶은데 이제 뼈가 약하니까 또 골절될까 봐 염려돼서 잘 못 가고. 잦은 골절과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에 이상까지 찾아와 다리 저림과 부종이 부쩍 심해진 상황. 하루에 많은 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왜 이렇게 나빠진 걸까요? 한편 62세 문지은 씨는 매년 빠지는 살이 걱정입니다. 남들이 나이살이 찐다고 하소연할 때 반대로 사라지는 살들을 부여잡고 싶은 마음이라는데요. 오늘은 또 몇 킬로나 빠질까 한번 몸무게 재볼까? 올해는 50kg을 넘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유, 또 빠졌네. 아우. 아직 모자랍니다. 작년에는 한 51, 2 나갔는데 지금 한 48 정도 나가니까 올해 들어서 살이 좀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늘 마른 것이 스트레스였기에 살을 찌우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살아왔다는 지은 씨.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살찌기 위해서요. 설탕도 막 퍼먹고 한약방에 가서 살찌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별 노력을 다 해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쪄서 좋았는데요. 또 당뇨가 생겨가지고 살이 빠져서 좀 고민이에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매일 약을 먹으며 관리 중이지만 한 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유, 혈당은 내려가고 살은 좀 쪄야 되는데 아유, 이게 안 되네. 여성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가 근육 감소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혈압을 조절하는 완충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당 대사와 지방 대사에 관여해 우리가 섭취한 당분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함으로써 몸속에 쌓이지 않게 하는데,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당분과 지방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서 혈관 속에 떠돌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전후하여 연간 1%씩 감소하고 80대에 이르면 20대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60세 노인 4명 중 1명이 근육 저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62.9%, 심혈관 질환은 76%가량 높아지는데요. 근육 감소가 있는 경우 사망률이 4.13배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면서 근육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위험한 건 보이는 근육의 감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존 근육의 감소. 우리 몸의 근감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부터 숨을 쉬게 하는 호흡 근육, 먹고 삼키는 삼킨 근육,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배뇨 근육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은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며 근육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지은 씨. 근육을 늘리기 위해 고기 섭취를 매일 잊지 않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육을 키워보려고 매일 고기를 먹는데 이빨도 약하고 당뇨가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혈당이 오를까 봐 매일 양념도 안 하고 그냥 삶아서 수육으로 먹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어렵기에 음식 섭취에도 제한이 많죠. 지은 씨도 지방과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다 보니 기름기 있는 고기 섭취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근육을 좀 늘려야 되는데 당뇨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불청객 근감소.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 몸무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에너지 탱크 근육. 근육 감소로 인한 당뇨, 혈관 질환 등이 걱정이었던 두 사람이 닥터하우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닥터하우스에서 건강 악화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닥터하우스 전문가. 안녕하세요.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와 윤재웅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근육 회복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웅입니다. 저는요, 먹는 것이 곧 나다. 식품생명공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봄이 와서 기분은 좀 설레는데 또 아직까지는 좀 쌀쌀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 혹시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는데 좀 쉬어가며 왔습니다. 쉬엄쉬엄 오셨군요. 네, 예. 제가 골다공증도 있는데 허리도 좀 안 좋아서 좀 쉬어가며 왔습니다. 저도 요즘 살이 빠지는데요.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좀 찌뿌둥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걷기가 힘들어지고 살이 갑자기 쭉 빠지고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근감소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 몸에는 약 한 600개 정도의 근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근세포, 이 근섬유가 수만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근섬유가 줄어들어요. 근육의 힘이 빠지고 근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년 질환들이 달라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근육하면 힘, 남자하면 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헬스장 가면 2두, 3두, 갑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이 이런 힘쓰는 근육 말고도 몸에 이렇게 중요한 근육들이 더 있다면서요. 보면요, 여기 이제 신경에서는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서는 면역물질을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췌장을 보게 되면요, 과도하게 인슐린이 증가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대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암세포를 성장하는 거를 억제도 시켜주는 거죠. 근육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 곳곳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솔직히 뭐 제가 근육이 좀 살이 빠졌는지 근육이 충분한지 뭐 이런 거 좀 확인하려고 그러면 헬스장 가야 되나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의 근력량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악력이에요. 악력. 근감소증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 치매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것들도 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악력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악력이 약해지면 신체 전방 근육의 노쇠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28kg 미만, 여성의 경우 18kg 미만일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악력 측정 결과는 약 17kg, 기준 수치보다 더 아래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막간을 이용해 2명의 전문가도 악력 측정 실시. 불꽃 튀는 대결. 과연 결과는요? 두 분 모두 남성 평균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선생님들은 저희들보다는 더 젊으시잖아요. 아, 그러기는 하죠. 저는 예. 있느님을 다 했거든요. 아까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정형외과 검진을 통해 골밀도와 근육량을 알아본 두 사람. 관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엑스레이 촬영과 더불어 혈액 검사까지 두루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이 결과를 한번 이제 검사를 하셨던 거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곽영란님, 예,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골다공증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없는 거를 파악이 될 정도면은 근육이 정말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육이 이렇게 약하신데 어떻게 보면 자꾸 삐고 다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은 골절도 잘 되고 그래서 항상 걱정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감소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내가 약간만 삐끗해도 부러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노인분들보다 넘어질 확률이 2.58배나 높아요. 거기다가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할 확률은 3배나 높아요.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관절염 그리고 연골 손상 이런 것까지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병이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골밀도, 근골격량이 평균 수치보다 낮고 혈당은 기준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발견된 또 다른 문제점. 두 사람 모두 체내 단백질량이 표준 범위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분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을 구성하고 활력을 위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 우리의 몸에서는 하루 약 300g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새롭게 합성되는데요.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에 저장해둔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이나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항균 단백질의 생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체의 적정 단백질 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단백질 결핍 상태. 근육과 단백질이 부족해 건강 이상이 나타난 두 사람의 일상의 문제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걱정의 목록에 탈모까지 추가됐다는 지은 씨.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 정말. 머리숱도 없는데. 아휴 속상해. 머리 빗을 때마다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그리고 머리가 여기 정수리가 가장 많이 빠지고요. 이러다가 원형 탈모증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케라틴이라는 성분이 부족해 되겠죠. 머리카락이 얇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착 빠져요. 탈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고지혈증까지 생겨 약을 이중으로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이 근육이 그 포도당을 쫙 잡아요. 그래서 섭취를 해서 써먹어요. 근데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잡아서 근육이 써먹으니까 혈중에 포도당 수치가 낮아요. 근데 이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얘가 못 잡으니까 혈중에서 포도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문지은 씨가 항상 살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근감소증, 그다음에 당뇨가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 근감소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 2.7배, 당뇨병은 3.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근감소증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감소증이 더욱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생존 근육을 감소시켜요. 가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발목이 삐거나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다리에 있는 근육이 쫙 빠져요. 근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호흡이 이상이 와요. 이게 보통 근육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먹는 거, 삼키는 거 이런 연하 근육에도 영향을 미쳐요. 근감소증이 오면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육까지도 다 빠지니까 수명이나 생명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이게.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연하장애, 그런 장애를 겪으실 가능성이 2.7배나 높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근육의 감소라는 것이 별거 아닌 질환, 아유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질환이 아니라 정말 내 생존하고 생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근육 감소로 인해 평소 기력이 없고 입맛도 사라졌다는 지은 씨.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대충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하는데요. 이거는 밀가루가 아니고요. 호밀빵이에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으려고 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보려고 마신다는 우유. 하지만 늘 좋지만은 않은데요. 배가 왜 살살 이렇게 아프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유를 마신 날엔 꼭 화장실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유에 이제 유당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유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유당 분해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 유당 분해 효소가 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를 먹는 게 뼈에도 좋고 근육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냥 막 드시다가 보면은 설사만 나고 오히려 이제 장이나 이런 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우유 좀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뼈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잦은 골절로 고생하던 곽영랑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휴, 왜 이렇게 배가 보글보글 끓으냐. 근육은 사라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버린 요즘. 소화 기능이 부쩍 약해져 음식을 먹는 게 종종 두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뒤틀려서 가스 차고 트름 나고 1년에 응급실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이유 없는 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 이것도 혹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증상일까요? 단백질은요, 또 특히 중요한 게 백혈구, 우리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백혈구를 만드는 주된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섭취가 부족하고 근감소가 오게 되면 백혈구를 만드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 장, 자궁 이런 부분에 전부 염증을 생기게 만드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입맛을 살리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평소 맵고 칼칼한 맛을 좋아해 된장찌개에도 청양고추는 필수. 그리고 식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있다는데요. 바로 삶은 달걀 2알.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 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 소리 들어서 매일 밥 먹을 때 이렇게 2개씩 같이 먹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쓴다는 거는 좋으시거든요. 방법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달걀 2개에 너무 만족하신다는. 왜냐면 이게 부족하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 55kg이면은 5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권장사항인데 달걀로는요 10개, 두부는 2모, 생선은 5토막, 우유 1.8리터, 슬라이스 치즈 20장. 이 정도를 먹어줘야지만 매일매일 먹는 그 55g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루도 아니고 매일 먹는다는 건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요 먹기 어려운 단백질 섭취
조금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닥터하우스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신체 기능 감소 및 만성 질환, 심지어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근감소. 똑똑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의 인생을 바꾼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들을 들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소고기, 역시 고기죠. 그리고 두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둘 다 가지고 와서 아주 간단하게 한 끼 식사로도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두부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잘게 다진 소고기에 간장과 매실액, 올리고당을 조금 넣고 버무려 줍니다. 두부도 잘게 익게 해주고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소고기와 두부를 볶고 밥과 김가루를 넣고 섞어주면 1차적으로 완성. 제가 오늘은 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이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산양류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을 마지막에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 산양이라고 흰 염소에서 짠 젖으로 만든 단백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돼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제가 우유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요. 산양유를 먹으면 괜찮나요? 산양류 단백질은요, 모유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적어요. 우유가 마시면 위에 들어가서 위산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유 속에 있는 알파카제인이라는 단백질들이 서로 엉겨 붙습니다. 알파카제인은 엉겨 붙는데 베타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잘 엉겨 붙지가 않아요. 산양류가 단백질 함량은 또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100g당 3.6g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모유보다도 3배가량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양류는요, 1리터당 0.9에서 7g 정도의 알파카제인이 들어있는데 우유는 12에서 15g 엉겨붙는 단백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산양유의 소화 흡수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유와 산양유에 우리 몸의 소화액과 유사한 산성의 식초를 넣고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우유에는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기는 반면 산양유는 덩어리 없이 맑은 상태 유지. 이는 우리 몸에서 산양유와 위산이 만났을 때 응고되지 않고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음식에 넣어도 쉽게 잘 섞이는 산양유 단백질. 동글동글 뭉쳐주면 소고기 주먹밥 완성! 운동 전후에도 간단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바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단백질 바요? 이렇게 견과류 집에 있는 거 많으시죠? 냉장고에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다 꺼내보세요. 냉장고에 견과류와 베리류의 과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보세요. 약간의 식용유와 함께 견과류를 볶고 조청과 건조된 베리류를 넣고 좀 더 볶아줍니다. 먹기 편하게 납작한 접시에 올려 눌러준 뒤에 마무리. 자, 이렇게 잘 견과류들을 펼친 다음에 산양류 단백질을 좀 뿌려볼게요. 자, 우리가 견과류 그러면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 이 견과류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만 많은 게 아니고 단백질도 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저렇게 이제 산양류 단백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추가가 돼주니까 단백질 상승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아울러 산양류 단백질에는요, 지방이 들어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찌게 하는 지방이 아니라 중세지방산이라고 해서요,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태우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없애주는 또 효과가 있는 지방산이 들어있거든요. 우유에 비해 중세지방산 함유량이 2배 높은 산양유. 중세지방산은 지방산 사슬 길이가 짧아서 체내 흡수가 잘 되고 흡수된 직후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단백질 보충과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오늘의 음식. 간단히 차렸지만 한 끼 식사로 충분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아우, 고소하고 정말 맛있네요. 운동하시기 전후에 하나씩 드시면 아주 좋은 간식이 되겠죠.
장기에서 세포까지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 근육을 지켜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윤재용 전문의가 생활 속 근육 키우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두 분들은 지금 운동 잘 안 하시죠? 네.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가끔 이제 외상을 입어도 별로 안 다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다치잖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하체를 강화를 해줄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간단한 이제 밴드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집에서 그냥 스타킹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밴드를 볼게요. 다리 사이에 발목에 이렇게 끼워서요.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 옆으로 걸어갈 때는 반 이상 최대한 넓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상체는 가만히 고정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좌로 5번, 우로 5번. 모습이 약간 개와 같다고 해서 개걸음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 둘, 하나. 오, 이거 힘들다. 오,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근육과 신체의 좌우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두 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근육을 사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힘이 없는 게 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모든 병이 달려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근육을 꽉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40대 아들과의 근력 테스트에서 이겼던 대단한 아버지를 다시 만나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지만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데요.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하고 좋았었는데 30대 초반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당뇨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원래 당뇨 환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 높아지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 혈당과 고혈압으로 걱정을 했었다는데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병원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골밀도와 근육량 검사, 피 검사까지 진행.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오늘 골밀도하고 엑스레이 촬영했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 찍은 것도 보니까요. 무릎 관절염도 없으시고 엑스레이상에 나타난 이 허벅지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50대 수준에 가깝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근육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유, 단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아주 단단합니다. 무릎 관절도 좋으시고 겉근육, 쉽게 말해서 큰 근육 이외에 그 속에 있는 심부 근육이라고는 잔 근육들이 있어요. 그 잔 근육들이 좋으신 분들이 이 몸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고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잘 유지하시고요. 아주 멋지십니다. 골격근량, 골밀도 매우 정상. 걱정했던 혈당 수치도 정상. 정말 관리를 잘하셨네요. 자신만의 철학으로 관절, 혈관 질환을 이겨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동길 씨. 그의 건강 노하우를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운동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섭취한다는 음식 3가지. 미역, 고등어, 그리고 이건 무슨 오일인 것 같은데 뭔가요? 올리브유요. 이게 올리브유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식사 전에 샐러드 먹기 전에 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는 습관. 지난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오셨는지 느껴지시죠?
아, 이것을 수기를 안 쓰면은 바로 잊어먹어버리고 나이 먹을수록 다 기억력이 쇠퇴되니까 이걸 항시 이게 보고 다시 실천하고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찬도 늘 직접 만드시는데요. 미역은 뜨거운 물에 살짝 삶아서 데쳐놓고 고등어는 팬에 익힙니다. 소금 간은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소 샐러드는 필수. 정말 건강해 보이는 밥상이죠. 한평생 고수해온 건강 법칙. 맛있어, 언니? 그 덕분에 잔병치레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셨거든요. 저한테 맨날 운동해라, 라면 먹지 마라, 채소 많이 먹어라.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후에 꼭 챙기는 그만의 단백질 주스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물을 넣고 갈아준 뒤에 뭔가를 또 넣어주는데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려고 소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세 배가 꺼지는데 산양류 단백질이랑 거기다 그 바나나랑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배도 부르고 아주 좋습니다. 실제 동계 씨는 산양유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면서 혈당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산양유 발효유 섭취 후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등이 감소한 것이 확인됐고요.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산양유와 우유를 공급한 실험에서는 각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 감소, 산양유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의 인슐린 수치까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시자. 맛있게 먹자. 유당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산양유 단백질.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 연구에서 산양유와 우유를 먹은 유아 그룹을 관찰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산양유를 먹은 유아 그룹이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신체 근육을 지켜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뼈 건강에도 단백질은 필수인데요. 과거엔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두 번째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71세 강현숙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올해 나이 71세라는 강현숙 씨를 소개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은 거르지 않는다는 운동 마니아 현숙 씨. 옷 아래로 감춰진 근육들이 드러나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육이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너무 대단해. 놀래요. 깜짝 놀래요. 대단합니다. 지금은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근육질 몸을 갖고 있지만 12년 전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 자리에 누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걸을 수가 없고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은 60부터다. 라는 생각에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10여 년 동안 남을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닌 건강한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근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기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지금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천천히 5개만 더 가보실게요.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전신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젊은 20대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예. 우리 센터에도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롤모델로 많이 삼고 운동들을 보고 자극받아서 열심히들 하세요, 회원님들. 허리 아프고 이 웨이트 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보세요. 저 웨이트 시작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허리에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 관리에 도움을 준 1등 공신. 운동 후 꼭 마셔준다는 이것. 뭔지 감이 오시나요? 운동만이 제 근육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을 제가 꾸준히 먹고 근육도 운동할 때보다도 더 많이 생기고 허리의 통증도 많이 완화돼서 제가 지금껏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 운동 후 단백질 섭취 시 상하 근력이 30%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산양유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난소 절제술을 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9주 동안 한 그룹에만 산양유를 공급했는데 대조금보다 요추 골밀도가 증가했고 대퇴골 골질 함량도 유의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되면서 뼈 건강의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몸매는 탄탄해지고 피부는 좋아지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는 현숙 씨.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래요? 저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듣는데요. 운동을 하면 노폐물이 땀으로 해서 배출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는 거. 산양유에는 모유의 대표적인 면역 성분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신진 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 시스템에 관여해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노화세포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았고 젊은 세포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시켜 봤더니 곧바로 노화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운동을 이어서 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 청소기를 돌릴 때는 런지 동작. 빨래를 개일 때는 수건으로 스트레칭. 설거지를 할 때는 발꿈치를 들고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 관리가 가능한 거군요. 그리고 평소 음식 섭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요. 제가 매일 먹는 꼭 한 가지. 각종 채소와 과일을 넣고 삶은 닭가슴살과 산양유 단백질까지. 현숙 씨만의 영양 만점 단백질 쉐이크가 완성. 닭가슴살만 넣고 먹기에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트, 블루베리, 바나나 등등을 넣고 마지막으로 산양유 단백질을 넣어 마시고 있어요.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모두 들어있는 영양식이에요. 산양유 단백질의 섭취 주의사항도 알아봐야겠죠?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60g입니다. 따라서 권장량만큼 섭취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던 두 사람. 더 이상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 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매일 30분간 근력 운동 실시. 그 다음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단 개선과 매일 산양유 단백질 섭취 잊지 않기. 그렇게 함께 노력한 날들이 지났습니다. 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주 전에 했던 검사들을 다시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 2주 전에 비해 골격근량이 소폭 향상됐고 혈당도 감소해 정상 수치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두 분 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골밀도나 근육량이 2주 사이에 정말 이게 좋아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65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근육량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단기간에 수치 변화를 이뤄낸다는 것은 본인이 정말 강한 의지를 다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야 인생이 산다. 건강 100세를 향한 근육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We got a brand new night. Good love will soon arrive, and when it does, then come a little closer. Have you ever seen the stars burn out into the dark, and as they go, say